방통위 회의가 전격적으로 열리면서 이사 선임 전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MBC 어떻게든 바꿔내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거 봤을 때 나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신의 얘기를 뭐 내 의지가 어땠다, 의도가 어땠다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또 뭉개고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불행한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간에 안 바뀌는 대통령 모습을 이번 사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청원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국민청원. 지금 몇 명이죠? 몇 명 됐습니까? 75만 넘었다고. 아까 제 말씀 제가 78만 봤는데 그래요? 예. 아마 오전 사이에 80만 명을 넘었을 것 같고요.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지죠. 잠깐만 제가 한번 대기자가 엄청 많을 텐데. 대기자가 제가 어제 저녁에 했더니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2시간.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새로 고침해봤더니 저기 보니까 2시간 54분 기다려 나오네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기가 2만 명 넘네요. 그래서 이거 동의하는 게 그 이명웅 콘서트 티켓팅보다 더 힘들다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화제성이 있는 네. 이렇게 화제를 탔어요. 화제 80만이 넘었네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80만 보기에는 넘었구나. 순식간에 이게 거의 100만, 200만 그럴 갈 것 거예요. 같습니다. 네. 갈 건데 이걸 또 혹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하는 거니까 2,500만 이하면 뭐가 있겠어 이렇게 250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면 예.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회에서 정치인의 발언으로 탄핵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국회의 그 상임위의 정식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본인의 또 부담이 있겠고, 네. 그다음에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치 후폭풍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네.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말을 잘 안 찾아요. 그런데 지금 저게 5만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 회부가 됩니다. 네.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사위 회부가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법사위 정식 회의에서 탄핵에 대한 청원을 회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기점이에요. 달라진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숫자가 얼마 안 된다, 뭐 몇 프로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상황이 아주 달라지고 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탄핵이라 하면 결국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행위잖아요.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것저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본인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여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의혹들을 제기할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국민 여론은 더 왜 특검 안 하냐, 네.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여론이 더 커질 거고 본인이 특검해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에서 뭐가 핵심 키워드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는 거고 제일 큰 게 직권남용이잖아요. 그 직권남용. 네. 본인이 또 만든 거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 네? 그렇죠. 본인이 만든 박근혜 최소한. 법리를 쉽게 벗어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 결국은 국회 공식 회의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그 탄핵의 근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그 사유에 대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거고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거 이건 대통령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특검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요구는 더 커질 거고요. 이걸로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되고 있다라는 저는 그 말씀이시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그 특별하게 지금 그 총선도 끝났고 다음 선거까지는 2년이 더 남았고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 동력에 탄력을 받게 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전략도 없어요. 이 정부가. 사실은 지난달에 한번 썼죠. 액트지오 얘기하면서. 네. 동해 석유 대박. 네. 실패한 카드로 드러났습니다. 네. 카드를 딱 꺼냈는데.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국정운영을 하는데 힘겹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위원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 국민의 분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실패를 한 거죠. 군대를 갔는데 해병 대원이 사망을 했고 또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을 했고 그런데 이것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화가 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큰 분노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되돌아보기는커녕 네. 특정 세력 운운하면서 마치 이것이 조작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데서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뻔뻔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죄책감 없는 정부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본회의로 부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본회의로 가더라도 예. 탄핵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별개죠? 네, 네, 별개의 3분의 2. 절차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이제 이슈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법사위 안에서 이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사를 계속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현안 청문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하더라고요. 법사위에서는 네, 네. 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면은 여기에 청원하는 이유에 보면은 양평고속도로 얘기도 있고 네. 뭐 명품백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문제도 오염수도 들어가 있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총망라해서 이걸 가지고 또 청문회까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네. 야, 그러면은 이 국민들의 여론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 언제 내려오나 여기에 모아질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2016년 10월 달 예. 세 번째 주의 여론조사 당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5대 54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잘한다가 25, 그다음에 뭐 못한다가 54인데 네. 그 일주일 뒤에 17대 74로 바뀌어요. 그렇게 확 예. 변화가 있거든요. 지금 총선 이후에 최하로 떨어졌던 게 21이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제 25, 26 뭐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크게 나는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 나온다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스모킹 건이 뭐가 될지 뭐가 될지. 저는 최혜병 특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무능하고 뭐 잘못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그 위반 행위 네. 이를 딱 끌어내려면 결국 특검이 예. 가야 되겠죠. 특검을 하지 않으면 그걸 끌어내기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내가 보면 특검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점점.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한동훈이나 뭐 이런 이제 그 당권 후보들도 네.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된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게 시간 끌기 꼼수가 아니라면 당장 당신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들 10명이면 새로운 네. 법안 발의할 수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발의를 한번 해봐라. 그럼 본회의 수정안 내서 거기서 협상을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을 할 수 있다면 네. 저는 그렇게라도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또 다른 문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반기 국회 그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대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소수 여당일 경우 국회를 운영할 때는 야당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잖아요. 네. 5년간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야당이 반대해요. 네. 그 반대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야.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당을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야. 네. 그래 난 당신들이 원하는 거 안 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권 거부권 행사할 거야. 14번. 네. 그렇잖아요. 네. 국힘에서 발의한 법안들도 다 거부권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발의했는지도 안 보고 그냥 다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대결 그다음에 뭐 싸움 정치가에 사라진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한 것이고 차이별 특검법도 이게 지금 카카오톡 대화방 그 내용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골프 약속을 잡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네. 임성근 구하기가 과연 어떤 라인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어떤 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간 게 아니냐 뭐 만사 여통이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여사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좀 절박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야, 내가 아니겠습니까? 만사 형통은 들어봤는데 그렇죠. 만사 여통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천공 비디오를 찾아보거든요. 그 다음 하는 게 여사와의 관계를 다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의문들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 뭐 국정 운영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이게 비선 라인의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 이게 네. 서글프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 전년도 말에 이미 나왔어요. 이른바 정률의 문건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네. 그 조홍천 의원, 박관천 행정관 네. 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작성했다는 문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권력서열 순위가 나와요. 맞아요. 1위 예? 김건희. 아니요, 1위 그때 당시에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맞아. 예. 3위 박근혜 뭐 이런 네, 네. 게 나와서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이런 게 나오는지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예방하고 도려내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겠죠. 근데 왜 이게 공개돼서 문건으로 작성되고 돌아다니냐. 네. 이렇게 이제 수사 방에 다르게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네. 국민들은 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V0 얘기 나오고 막 V2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네. 권력을 행사를 하면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예? 그 국정농단의 확실한 근거,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예? 확실하게 딱 드러나게 딱 쥐고 있는 그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뭐 특검 얘기를 하고 그럴 뿐이지 대부분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국민들의 추측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뭐 이 억측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네. 뭐 결국에는 버틸 재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 법사에서 논의되는 이 탄핵 국민 동의 청원 이게 또 어떤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